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뭐 당연히 미국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좀 네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예상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일 것 같습니다. 1,300원대 초반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좀 주 초반에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죠. 네. 무디스에서 네. 이제 미국의 무려 28개 은행의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을 검토하거나 혹은 실제 강등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반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입니다. 이 전월 대비로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도 이제 소폭 상승하였지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신규는 좀 대폭 상회를 했어요. 네. 했으나 이제 당장 이제 9월 FOMC죠. FOMC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적어지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달러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네, 수석님, 그래서 이제 빅 이벤트, 이제 네. 소비자 물가도 다 지나갔는데, 이게 좀 미국 물가가 둔화됐다고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환율이 좀 달러가 굉장히 많이 강세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그래서 네네. 전월비로는 0.2%인데, 전체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월비로 0.2% 올랐고요. 전년비 상승률은 3.0에서 3.2% 전체가 올랐지만은 예상치 3.3보다는 좀 네. 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평가는 물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음, 이제 주된 평가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장기금리가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장기금리가.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장기물이 있어 초장기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재무부에서 초장기물 국채 입찰에서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음,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장기물 위주로 그러니까 초장기물이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물가도 예상에 좀 부합했고 네네. 물론 이제 은행의 신용등 강등 얘기가 있었지만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의 이 재무부 그다음에 국채 입찰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이 달러 강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불안감 그리고 안전한 선호 때문에 환율이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사실 예상 가능했던 이제 소비자 물가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걸로 네,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결과도 나왔는데, 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이제 은행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 그런 그리고 이제 부분이죠. 국채 쪽에서의 이제 수급 문제로 인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네, 살아나면서 네, 좀 맞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좀 영향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금주에 좀 지켜봐야 될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미국하고 중국 지표가 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15일 날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시장 휴장인데 광복절이라서.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이제 중국 지표들이 나옵니다. 소매 판매, 7월 달 소매 판매, 뭐 광공업 생산, 그다음에 도시 고정자산 투자 이런 이제 네. 중국에서 매월 이제 중순쯤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죠. 세 개의 지표가 나오고 저녁에는 또 미국의 소매 판매, 7월 소매 음, 판매 나오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와 미국의 소매 판매를 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중국은 지난달 정도 수준 보는 것 같아요. 네. 전년비로는 한 4에서 5% 정도 증가. 음.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연초에만 하더라도 중국 뭐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아, 소비가 좀, 기대가 예,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소비가 많이 끌어올라갈 것이다. 뭐 생산 늘어날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보면은 거의 전년비 4에서 5% 내외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좋진 부진하다.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미국도 소액 판매 발표될 예정인데 전월비 0.4%입니다. 근데 전년비로 보면은 사실상 1에서 2%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로 보면은 미국은 1에서 2% 전년비로 1에서 2% 증가율. 근데 이제 중국은 4에서 5%라서 레벨로 보면은 중국이 더 좋아요. 중국은 원래 높은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가 나와줘야지 경기가 살아나는구나라고 보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더 안 좋아질 거로 봤는데 소비가 이 정도 나온대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평가 때문에 아마 시장의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7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이 또 이제 새벽에 그 F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네네. 달에.
결국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목표 금리 얼마만큼 도달했느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우려보다는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은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할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이제 완화적인 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 네, 지표와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중국은 기대보다 잘 나올 것이냐, 네, 그렇죠. 미국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이제 상대적인 기대감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목표 금리에 도달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이제 판단, 위원들의 판단이 조금 어느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지가 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수석님 이번 주 환율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환율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원화 환율이 가벼워졌고요. 달러는 좀 무거워졌죠. 그래서 위가 좀 열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달러 환율을 1315원 정도 상단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은행 얘기들, 증시 조정이 나타났고 또 이제 미국 국채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달러 환율도 사실상 1315원 정도 이상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5원 정도에서는 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부분은 좀 불안 심리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오히려 심리적인 안도가 된다면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달러 매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달러 환율은 하단은 1305원에서 상단은 1335원까지 열어놓지만 사실상 15원 이상에서는 좀 무거운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 환율은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는 한 1420원에서 1460원 정도, 그 다음에 엔원 환율은 900원에서 93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